최지원 뉴스입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골프 접대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MBN 단독 보도로 확인되자 국민의미래가 공천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친윤 의원들의 비례대표 명단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른바 윤한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로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비명계 현역 박용준 의원은 하위 평가 10% 페널티를 극복하지 못하고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의료계의 단계적 증원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했습니다. 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봄 과일 가격도 껑충 뛰어 과일 가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지면서 토마토 가격은 작년보다 70%더 올랐습니다. 이래서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고 하나 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잡음으로 지지율이 오르고 조용한 공천, 시스템 공천을 내걸었던 국민의힘에서 막판 잡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두고 잇따라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는 건데 그 중심엔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이 있습니다. 비례대표 17번에 배치됐다가 MBN 단독 취재에서 과거 골프 접대를 받아 징계를 받은 이력이 드러나며 공천이 전격 취소됐거든요. 당내에서조차 대체 무슨 기준으로 비례대표 공천이 이루어진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입니다. 첫 소식 김도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국민의미래 최고위원회가 비례대표 17번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습니다. MBN 취재 결과 이 전 서기관은 총리실에 재직하던 시절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으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 얼마큼 무거운지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서기관은 과거 윤석열 후보 대선 캠프 청년 부대변인 출신입니다. 이 전 서기관은 대학 선배와 친구 2명이 함께 추석 연휴에 가졌던 개인 자리로 접대 성격의 자리가 결코 아니었다면서도 공천 취소 결과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공관위가 부실 검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애초에 기본적인 세평 수집도 없이 당선권에 배치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김위상 후보가 횡령과 폭력 등 전과가 있는데도 면접 없이 당선권인 10번에 배치된 걸 두고도 논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미래가 논란이 불거진 일부 후보자의 공천을 취소하며 사퇴 수습에 나섰지만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여지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방금 보셨듯 지금 국민의힘을 흔들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비례위성정당 공천입니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작심 비판에 이어 이번엔 또 다른 친윤 권성동 의원도 당헌 당규를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은 건데 한동훈 위원장은 사천은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지만 친윤 의원들이 대놓고 불만을 드러낸 거죠. 윤한 갈등의 새로운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5명의 후보를 발표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발표 이후 당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공개 비판한 데 이어 가능하면 비례 순번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친윤계 권성동 의원도 윤한 갈등에 선을 그으면서도 호남 홀대론과 관련해 당헌 당규에 당선권의 4분의 1 이상을 배치하게끔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서로 각기 다른 의견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의견이 토론을 통해서 통합되는 면은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당 일각에서는 일부 호남 출신 인사들이 친윤이라는 이유로 당선권에서 배제되고 한동훈 비대위 출신이 안정권에 들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사심이 들어간 사천이라는 지적인데 한 위원장은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공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지역구 공천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비례 공천에서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후보 검증과 호남 인사 배려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할 부분이 있다면 살펴보겠다며 비례 순번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총선을 3주 앞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당정 갈등 2라운드 그 갈림길에 섰습니다. 유호정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윤한 갈등 2라운드에 돌입할까요? 네, 비례 공천을 공개 비판한 이철규 의원, 용산 대통령실에 의중이 실린 것이냐라는 기자 질문에 내가 하수인이냐 글자 그대로 봐달라고 했습니다. 호남과 당직자 홀대에 대한 우려일 뿐이라는 건데요. 다만 여권에선 이 한동훈 위원장을 향한 용산의 불편한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여전합니다. 그건 해석이고 실제로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던가요? 예, 당장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를 둘러싼 대립은 이 표면 위로 드러난 상황이죠. 네. 이틀 전 이 대사의 즉시 소환과 귀국 그리고 황 수석의 자진 사퇴를 공개 압박한 한 위원장은 오늘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더 민심에 민감해야 한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선 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기도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대응해 야당 프레임에 말려들었다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당에선 물밑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데 언론을 통해 압박한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언론 브리핑 역시 소통의 한 방법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친윤 이철규 의원이 공천 작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니까 용산에 그 불편한 기류가 반영됐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2달 전 김경률 비대위원의 공천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기억하시죠? 그럼요. 당시 갈등의 표면적 이유는 사천 논란이었지만 네.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을 둘러싼 당정 간 힘겨루기라는 해석이 많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종섭 대사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와 또 공천 작업을 놓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겁니다. 여권에선 이 장해찬 후보 그리고 도태우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한 것도 주목하는데요. 네. 용산과 이 사전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 장 후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민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당 지도부, 지금 비대위와도 제가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겠습니까? 예, 만약 대통령실이 한동훈 위원장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줬다면 이 장해찬 후보 역시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진 않았을 거란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네요. 갈등이 커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 미래 권력인 한동훈 위원장이 이 대통령 인사권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이어나간다면 네. 갈등이 커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총선이 3주 남았습니다. 선거 위기감이 커질수록 여권의 무게추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당내 중진들도 한 목소리로 한 위원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제대로 민심의 따가움을 아직까지 인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국민 눈높이라는 거와 법행정의 눈높이라는 게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은 국민 눈높이를 따를 때가 아닌가. 하긴 우선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요. 대통령실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뉴스 추적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볼까요? 정봉주 후보의 공천 취소로 관심이 쏠렸던 서울 광복을 지역의 민주당 전략 경선 결과가 조금 전에 발표됐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64% 이상을 받아야 승리를 할 수 있었죠. 민주당 중앙당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어떻게 됐습니까? 네,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30% 감산 페널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조수진 노무현 재단 이사에게 패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한 정도의 득표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전국 권리당원 투표 70%,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30%로 경선이 진행됐는데요. 강북을 투표에서는 박빙의 결과가
전국 투표에서는 조 후보에게 표가 몰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봉하마을을 찾아 의지를 다지기도 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바보 정치의 길 저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맞는 길 같습니다. 박 의원은 경선 발표 직후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한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보 교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또 있습니다. 광주 북구 갑인데요. 지난달 경선에서 승리한 정준호 후보가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입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차전자인 조호섭 후보가 공천을 승계할지 전략 지역으로 제3의 인물이 공천할지 주목됩니다. 결과는 오늘 밤 당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논란과 황상무 수석 발언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진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은 핵심 승부처인 한강벨트를 찾았습니다. 동작과 서대문, 마포에서 후보들을 응원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강벨트의 중심 동작을 찾은 한동훈 위원장이 후보들과 음식을 나눠 먹고 셀카도 찍으며 시민들의 환호 속에 시장을 둘러봅니다. 한 위원장이 나경원, 장진영 후보들의 손을 번쩍 들어올리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승리를 위해서 서서 죽겠다는 각오로 절실하게 뛸 겁니다. 그 처음을 바로 이곳 동작에서 시작합니다. 와! 방탄 세력, 범죄자 도피 세력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민의힘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한동훈 위원장은 한강벨트 인접 서대문 인왕시장을 찾아 박진, 이용호 후보에게도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을 보유한 당이라며 지역 현안을 잘 풀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진, 이용호, 우리는 실행력과 행정력에 있어서는 이 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한민국에서 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서대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저와 우리 이용호 후보가 한동훈 위원장은 또 다른 한강벨트 마포에서 조정훈, 함은경 후보와 함께 경의선 숲길 거리 유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최근 제기된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하기 위해 한강벨트를 찾은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 주 수도권과 대구, 충남까지 광폭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재판을 미루고 선거운동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오전엔 민주당의 험지로 꼽히는 강원도로, 오후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해 표심몰이에 나섰습니다.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강원도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이곳 춘천의 전통시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유세 현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잡혀있던 대장동 재판 대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험지 강원도로 향한 겁니다. 이 대표는 시장에서 선물 받은 사과와 한라봉을 보여주며 경제를 망친 정권을 이번엔 반드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게 아마 너무 비싸서 한번 맛이라도 보라고 준 것 같아요. 사과 한 개 10,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현재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는 두석을 지키는 것에서 나아가 강원도에서 더 많은 의석을 끌어오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국이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 탄핵을 시사하는 듯한 강경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책임을 묻고 그들을 그 지위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응징해야 합니다. 오후엔 자신의 정치적 안방인 경기 남부의 이천과 성남, 분당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나흘 연속 유세를 이어간 이 대표는 내일도 서울과 인천을 찾아갑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정권 심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또 한 사람이 있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입니다. 비례대표 순번을 확정하고 본격 총선 체제 돌입하며 찾아간 곳이 바로 용산 대통령실 앞이었는데 이종섭 호주 대사 귀국과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경질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탄핵까지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상 당선권인 10명의 비례대표 가운데 4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은 부메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순번이 정해진 비례대표 후보들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조기 종식을 목표로 내걸고 정권 심판론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3년은 윤석열 대통령이 관권을 동원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밝힌 조 대표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습니다. 일국의 대사가 도주 대사라는 멸칭으로 조롱받습니다. 국제적 망신입니다.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당장 경질하십시오. 조 대표는 1차로 윤석열 정권 레임덕을 2차로 데드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선명성을 강조하며 제3당의 입지를 굳히려는 모습입니다. 지지율에 대한 자신감을 기반으로 당초 10석이던 목표 의석수를 상향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12, 3석에서 14, 5석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하지만 현재 지지율대로라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앞번호 10명 가운데 조 대표를 포함해 4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은 걸림돌이란 평가입니다. 벌써부터 방탄용 비례 순번 배치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여당을 중심으로 거센 공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4.10 총선 기회 격전지 속으로 이번 주에는 방금 분석해드렸죠. 3파전 양상에 판세가 급변하는 지역구를 집중 조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야 두 후보의 민주당을 탈당한 3선 중진이 가세한 한강벨트의 시작점 동작갑입니다. 최돈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강과 여의도를 마주보는 서울 동작갑입니다. 4년 전 이곳의 여야 후보 간 격차는 12%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개발 등 지역 현안과 인구 구성의 변화로 현재는 판세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후보, 검증된 현역 지역구 의원임을 내세우며 중진 의원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번에 당선되면 3선 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이 됩니다. 저는 제가 8년 전에 공약하였던 이 동작구 발전 계획을 반드시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높은 인지도와 지역 토박이로 다진 조직력으로 지역 현안 해결을 자신합니다. 용산 여의도랑 붙어 있는데 너무나 차이가 큽니다.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 이 부분이 제가 가장 해야 될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3선의 새로운 미래 전병헌 후보도 오랜 정치 연륜을 앞세워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정체된 동작의 발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해서 나왔고요. 민주당이 1인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민주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은 다양합니다. 이 시장에 서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좀 경기도 좀 활성화되고. 법정 연체가 15일이 된지, 근데 요게 이제 조금 더 저희가 늘어나면은 그래도 많이 쉴 수 있고 좋으니까. 동작갑은 2004년부터 진보정당 후보가 내리 당선되었는데 최근 대선과 지선에선 변화도 감지됩니다. 지난 20년간 이번과 같은 3파전 구도가 만들어진 건 3차례입니다. 한 번은 보수, 2번은 진보 쪽 표가 갈라졌는데 모두 진보 쪽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MBN 뉴스 최돈입니다. 오고 가는 언쟁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후보 모두가 다 바쁘겠지요. 그렇지만 김 기자 보시기에 최근 유독 더 바쁜 사람이 있다면서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아, 예. 인 전 위원장의 첫 지원 유세는 중진 희생 요구에 처음으로 응답한 인천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였습니다. 그 희생은 보답을 해야 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전라도 말로 그냥 확 밀어줘버려. 그 뒤로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서울 서대문 을의 박진 후보, 광진 을의 오신환 후보, 동대문 을의 김경진 후보에 이어 어제는 마포 을의 함은경 후보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말 그대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원 유세 일정이 있었죠? 네, 오늘은 경기 부천을 찾았는데요. 부천 을의 박성중 후보와 합동 유세를 했습니다. 원래 서울 서초 을이 지역구지만 당의 험지 재배치 요청을 받아들인 박 후보는 인 전 위원장과 혁신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혁신위원장 할 때 우리 박성준 후보께서 엄청나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박성준은 믿어도 됩니다. 부천을 뭔가 바꿔보라고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중입니다. 박성중! 혁신위원장으로 당 혁신의 단초를 만든 점, 그리고 호남 출신이란 점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함께 뛰며 중도 표심을 공략하는 것이란 분석입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한 말 같은데 오보이기를 강렬히 바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왜 저런 말을 한 겁니까?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한 발언이 있는데 그 발언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조국 대표는 최근 조국 혁신당 비례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를 묻자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물었더니 놀라며 반문한 겁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네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대표는 시민의 말을 소개한 것뿐이라며 언론이 왜곡 보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요즘 참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도 조국 혁신당 이야기를 했죠. 네, 근데 정확히 말해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겨냥한 사람은 바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입니다. 네. 나중에 저희 명예당원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 저한테 명예당원 좋습니다. 근데... 폭넓게 봐야 돼요. 폭넓게. 그런다고 민주당에서 어제 공천장 받았는데 취소하겠어요? 정 최고위원은 민주당 후보가 이러면 되겠는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심각한 사안으로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원장은 올드보이 귀환이란 비판에도 전남, 해남, 완도, 진도에 공천을 받았습니다. 총선이 20여일밖에 안 남아서 그런지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 지금 민감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전을 벌인 여야 후보가 또 있죠. 네, 그 서울 종로에서 맞붙는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그리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의 곽상원 후보 두 사람입니다. 최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비하 발언으로 민주당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한 이 곽 후보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마치 본인이 불량품 사위 취급을 받은 게 돼버렸는데도 과연 당일 이 정신을 계승한다는 사위가 아무 말씀도 안 하는 것을. 곽 후보는 공천 취소 사안은 아니라며 되려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분은 이미 실형까지 받으신 분을 왜 공천했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본인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건 뭐 정치권의 일상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총선 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 참석해야 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오전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부가 오후에 다시 재판을 열었었죠. 선거를 이유로 지각 출석을 하고 이번에는 재판부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아예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데 재판부 다음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치를 법정으로 갖고 오지 말라면서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대장동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정작 피고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원 춘천시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재판부가 허락하지 않았지만 끝내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검사 측은 법과 원칙은 이 대표도 예외일 수 없다며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선거가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며 이 대표 개인이 아니라 국민의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대표가 계속 재판에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총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법정을 드나드는 이 모습이 우리 국민들 보시기에 참으로 딱할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줄 수 없다며 다음에도 나오지 않으면 강제 소환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 기간에는 국회가 안 열리지 않느냐며 못 나올 이유가 더욱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증인 신분임에도 강제 소환됐다며 이 대표 불출석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다음 재판을 선거 전인 오는 26일로 잡은 재판부는 강제 소환 절차를 밟지 않게 이 대표가 일정을 조정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전공의들에 이어 의대 교수와 개원의들까지 집단 행동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사면으로 국민을 위협하면 안 된다. 국민이 의사 눈치를 보고 마음을 졸이면 이게 제대로 된 나라냐며 의료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분 동안 이어진 국무회의 모두 발언 가운데 18분가량을 의료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의료계 자극을 자제했던 것과 달리 발언 수위도 높았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단계적 증원이나 연기 주장에는 증원을 늦출수록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고 일축하고 2,000명은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의료진들의 복귀를 호소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유 없이 현장 복귀를 거부하면 처벌하겠다는 압박용 카드입니다. 또 곧 대학별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다는데 이에 맞춰서 오는 5월에 만약에 학교별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이제 의대 증원 2,000명은 확실하게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시 송달한 업무 개시 명령입니다. 문서에는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의 면허 번호와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겁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잘 돌아가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려 놓고서는 그 망가뜨린 책임을 의사들한테 전가하고 있고 심지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말 나쁜 의도로 정부는 의협 간부와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속도를 내는 한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전공의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비운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환자의 곁입니다.
정부가 의료계의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에 나선 만큼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 절차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어디일까요? 서울 강남구, 그중에서도 한강변 금싸라기 땅에 있는 아파트가 4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자리에 올랐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들은 보유세도 많이 낼 수밖에 없겠죠. 정부는 시세와 차이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을 보류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이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아파트입니다. 한강이 한눈에 들어오고 호텔급 입주자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64억 원으로 작년보다 1억 6천만 원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전국 1위를 유지했습니다. 주로 고소득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스타 강사, 기업 소유주와 그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시가격이 높은 아파트 역시 인근 한강변으로 128억 원이 넘습니다. 상위 10개 아파트는 모두 서울 강남구와 용산구에 밀집해 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1.5% 상승했는데 역대 세 번째로 낮은 변동폭입니다. 하지만 지역별 편차는 커서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하락이 두드러졌고 서울에서도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올랐고 구로, 중랑, 노원구는 하락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오른 강남권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최대 3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정부는 또 지지부진한 노후도심 도시재생 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청년 월세 지원 요건도 폐지해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행복은 성적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가 이젠 행복은 소득순이라고 여긴다는 씁쓸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강재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학생 최유석 씨는 취업 준비를 위해 학교 수업과 스터디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며 적성뿐 아니라 월급 수준도 떼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좀 부족하고 한계를 느낀다면은 그런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약간의 좀 한계가 있는 것.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6.1점의 행복감을 보였는데 600만 원 이상 소득 구간에서는 6.8점의 행복감을 보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가 행복의 가장 크게 중요한 요소는 바로 경제적인 만족도다. 경제적인 만족도가 한 80% 정도. 이 행복은 소득순이라는 표현이 연구 결과로 나타난 셈인데 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또한 가구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 가구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인식 점수는 4.8점을 보였지만 6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5.7점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로 행복이 소득순이라면 서민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가처분 소득이 줄고 대출까지 들면서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거든요. 반면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들의 직원 평균 연봉은 억대를 넘어 또 올랐습니다. 길리범 기자입니다. 서울 남대문 시장에 있는 가게들이 한산합니다. 고금리 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다치면서 상인들은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여기 앞가림도 못하는 정도라고. 이자 내기도 힘들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다 악순환이에요 지금. 보험 약관 대출 받고 그다음에 이제 노란우산공제 이런 거에서 든 거에서도 대출 받고 이런 식이 많죠. 근데도 이제 그것도 한계니까 뭐 그래도 너무 힘들어요. 실제 지난달 은행 가계 대출 잔액은 역대 처음으로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보험약관 대출도 처음으로 70조 원을 넘었고 보험 해약 건수도 늘고 있는데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처럼 서민들의 부채 상황은 빨간불이 켜졌지만 은행들은 배를 더 불리며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올랐습니다. 4대 시중은행 평균 급여는 1억 1,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고 금융지주 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1억 7,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돈 벌어다 거기 이자 갖다 주고 자기네는 돈 잔치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속상해요. 돈 넣고 돈 먹고 있다는 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고객 이익 중심의 평가를 해서 고객의 이익이 나면 받고 고객이 손실을 본다면 성과급이 안 받는 구조, 이렇게 최소한 바뀐다면 고객들 사이의 불만들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고금리 기조 속에 서민들의 연체율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서민 정책금융 확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토마토나 참외 같은 봄 과일을 수확하면 사과나 배 가격은 내려갈 줄 알았는데 아닌 걸까요? 평소 같으면 토마토 한 송이에 15알이 매달리는데 지금은 8알 정도밖에 생기질 않는다고 합니다. 잦은 비로 일조량이 부족해서 말이죠. 당연히 값도 무섭게 올랐습니다. 이혁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충북 보은군의 한 토마토 농가입니다. 붉고 탐스럽게 물든 토마토를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기후로 올겨울 장기간 이어진 눈비에 햇볕을 쐬지 못한 토마토들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한 겁니다. 보통 이맘때면 한 송이에 토마토 15개가량 매달려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이렇게 8개뿐입니다. 토마토 농사만 30년 지은 농민은 올해 같은 최악의 날씨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요. 과가 크지 못하고 이렇게 끝터물 매달려고 크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게 불량과 따서 미리 버린 겁니다. 올해가 제일 심한 건 작년. 생산량이 줄자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전년이 가격이 한 이제 15,00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한 2만 5천 이상 가고 있죠. 그래서 한 70% 높다 보면 돼요. 작년보다 지금이. 참외나 딸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궂은 날씨에 출하량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참외는 5%, 딸기는 18% 오른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과와 배 소매 가격은 할인 지원 등으로 소폭 하락 중이지만 도매 가격이 여전히 높아 과일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괴로워서 도망가는 남편을 쫓아가서 흉기까지 휘두른 아내가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 여성은 고글과 마스크를 쓴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경찰차와 구급 차량이 잇따라 들어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한 여성이 남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쿠둥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어딘가 이렇게 이렇게 막 폭력을 쓰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막 10분, 20분 정도 되게 크게 그렇게 막 소리가 났었거든요. 경찰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자고 있던 남편의 얼굴과 몸에 빙초산을 뿌려 2도 화상을 입혔습니다. 또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고 아파트 쓰레기장까지 뒤쫓아가 둔기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평소 가정 불화가 있었고 A씨는 이혼하자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취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독성이 강한 빙초산이 눈이나 피부에 닿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량에서 불이 났다. 그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앞이 보이지도 않는 연기 속에서도 소화기를 들고 뛰어든 경찰관들 덕에 초동 대처가 가능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이들을 만났습니다. 주차장 안이 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경찰관이 차량을 향해 소화기를 뿌립니다. 한 명 더 갖고 와서 소화기 더 갖고 와야지. 서울 도봉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저녁 6시 40분쯤입니다. 연기가 여기를 가득 메울 정도로 앞에 시야가 안 보였거든요. 즉시 저희 경찰관들이 다 마트랑 이쪽 근처에 나가가지고 손님들 다 대피시키고. 놀란 차주가 바로 옆 파출소로 급하게 달려왔고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은 불이 나게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은 파출소에서 약 50m 떨어진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화재를 신속히 진압했습니다. 당시 마트엔 70여 명의 시민이 있었고 바로 위엔 헬스장과 PC방도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차량 한 대만 불에 타고 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4일에도 교통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 강북경찰서 경찰들이 빠르게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경찰이든 소방이든 가리지 말고 신고를 해주시면 도울 준비가 항상 돼 있으니까 믿고 언제든지 신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화기를 든 용감한 경찰관들 덕분에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경부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들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있던 모래가 쏟아지며 5개 차로 중 4개 차로가 5시간 넘게 통제됐죠. 출근길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면서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은 다 지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심동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고가 난 화물차가 운전석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도로에 넘어진 차량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대형 크레인까지 동원됐습니다. 오늘 오전 6시쯤 경부고속도로 판교분기점 인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덤프트럭과 50대 남성 B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전도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우전도돼 있었던 상황인데 포행하던 트레일러가 그 우전도돼 있는 덤프트럭을 피하려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진 사고입니다. 두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난 트럭에 실려있던 모래까지 도로에 쏟아지며 복구 과정에서 4개 차로가 통제되는 등 통행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7km 구간에 걸쳐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했는데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아침에 8시 반부터 회의인데 참석을 하나도 못했어요. 경기 남부권에서 오시는 분들은 다 지각했어요. 경찰은 사고 현장의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음주운전자는 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었고 주변에서 누가 신고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이 음주운전자를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식점을 나선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차 앞에 섭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자연스레 차에 올라 운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는 길이었지만 이 모습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CCTV 관제센터 모니터 요원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나오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온 거예요. 그분들이 출발하길래 바로 신고한 거죠. 실시간으로 차량의 동선을 경찰에 알려줬고 출동한 경찰은 금세 음주 차량에 따라붙습니다. 정차 요구를 무시한 음주운전자는 막다른 길에 몰리자 차에서 내려 달아나다 붙잡힙니다. 왜 도망가요?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운전자는 주변에 보는 이가 없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지만 6,000개가 넘는 CCTV가 있는 이곳 관제센터의 감시망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관제요원의 빠른 대처로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촉이 너무 좋아요. 정말로. 경찰관 못지않다 싶어요. 경찰은 음주운전자 검거에 도움을 준 해당 요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지도로 진행된 초대형 방사포 사격 훈련 영상을 발사 하루 만인 오늘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적의 수도 서울을 말하는 거겠죠. 이 수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태세를 주문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권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격 명령이 내려지자 초대형 방사포 6발이 화염을 내뿜으며 일제히 하늘 위로 솟구친 뒤 표적인 무인도 알섬에 떨어집니다. 발사 준비부터 명중까지 모든 과정을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먹을 불끈 쥐며 환하게 웃습니다. 초대형 방사탄들이 원수 경멸의 기계 드높이 선멸의 화염을 토하며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날아갔습니다. 600mm 방사포의 실전 능력 확증을 위한 훈련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적의 수도를 붕괴시킬 완비된 태세를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공개된 장면은 1차 동시 발사 모습이고 이후에도 추가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공개 보도상에 사진으로 6발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보다 이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목표 상공 고도에서 공중 폭발 모의 시험까지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술핵을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 6발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에는 요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군 당국은 북한이 이번 도발을 통해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도 막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본인이 당선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것이라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동물, 짐승이라고까지 표현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여론조사는 박빙을 보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준욱 특파원입니다. 지난 16일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불법 이민자를 비판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수위가 높아지더니 이들을 향해 짐승이라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They say you have to vote against him because did you hear what he said about humanity? I've seen the humanity, and these are bad, these are animals, okay?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당선되지 않으면 나라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것이라며 귀를 의심하는 말까지 남겼습니다. Now, if I don't get elected,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whole. That's going to be the least of it. It's going to be a bloodbath for the country.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 속에 최근 여론조사는 그야말로 엎치락 뒤치락입니다. 로이터와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각각 39%와 45%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포인트 앞섰습니다. 반면 모닝 컨설트와 야후뉴스의 전국 단위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4%와 43%로 2%포인트까지 높게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달 백악관 행사에서 대법원이 폐기한 낙태권 법제화를 약속하며 대선 쟁점화에 나섰습니다. With the executive order I'm about to sign, I'm directing the most comprehensive set of executive actions ever taken to improve women's health. Ever taken. 지지율이 부진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추격이 본격화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친 입으로 막말성 발언도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노조에 일을 하면 근무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악용한 이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회사가 당연히 노조 일을 하고 있으려니 믿는 걸 노려 노조 일도 안 하고 아예 출근도 안 한 겁니다. 150일 넘게 무단 결근한 간부도 있었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호선 일부와 2, 3, 4호선 등 서울 지하철 주요 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최근 노조 활동을 핑계로 무단 결근을 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업무 대신 노사관리 같은 노조 업무만 해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타임 오프제를 악용했습니다. 노조 간부는 회사에 안 나와도 보통 노조 활동을 하고 있으려니 다른 직원들이 인식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노조 간부 A씨와 B씨의 경우 출근해야 하는 일수는 각각 137일과 141일이었지만 실제 회사에 나온 날은 사흘에 불과했습니다. 무려 151회나 무단 결근한 노조원도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적절한 관행과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34명이 무단 결근을 하며 부당하게 받은 급여 9억 원도 환수합니다. 반납해야 할 돈만 1인당 2,600만 원 꼴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줄고 5년간 공직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MBN 연중기획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대한민국 부자행 시간입니다. 맞벌이가 늘어 부부의 공동 육아가 필요한데도 막상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려면 눈치를 주고 또 눈치를 보는 게 우리 현실이죠. 그럼 만약 기업에 육아휴직 할당량을 주면 어떨까요? 아예 의무화하는 겁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을 맞아 두 아이 아빠 김노견 씨가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 씨는 돌봄이 재입 때보다 어렵다는 걸 알게 됐다고 웃으면서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던 게 운이 좋은 경우였다고 말합니다. 약간 특수한 케이스긴 하겠죠. 주변에서 아직 물어보면 아직까지 막 아빠가 육아휴직 쓰는 게 그렇게 일반화된 것 같지는 않아서. 세 자녀 다둥이 김나래 씨 부부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에 동참했지만 마음 한편엔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남편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예 눈치를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아무래도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업무에 있어서 뭐 감점 사항이 이제 아무래도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사실 육아휴직을 하긴 하는 건데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필요할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인사 담당자는 전체 사업장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27.1%는 일부만, 20.4%는 아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탁상에서 벗어나 정책 아이디어를 얻겠다며 최근 기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가운데 롯데그룹은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제도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하면 처음 한 달 의무적으로 휴가를 써야 하고 통상임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걸 핵심으로 합니다. 덕분에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당연해졌고 자체 집계한 임직원 출산율이 2명을 넘어섰다는 게 롯데 측 설명입니다. 출산을 하고 양육을 하는 이 모든 직원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전제하에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을 시작으로 매달 세미나를 열어 현장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두고 아빠들이 그동안 눈치를 보며 살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라도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당원이 엄마 아빠가 빨리 오는 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빨리 데리러 오자.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찾아가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이 오는 29일에 열립니다. BBQ 창업자 윤홍근 회장,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 유명 유튜버 피식 대학 등이 연사로 나섭니다. 윤현지 기자입니다. 너를 보여줘 쇼미 열셀프. MBN Y 포럼이 오는 29일 연세대 대강당으로 찾아가 청년들에게 감동의 스토리를 전합니다. 유명인들의 성공 스토리로 막을 여는 이번 행사는 전 세계로 치킨 사업의 무대를 넓히고 있는 이른바 치킨스칸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의 강연으로 시작합니다. 이어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가 20년 지기 절친 김주아 앵커와 무대에 올라 좌절과 실패에서 일어나는 방법을 전달합니다. 또 창업귀재 조성우 런드리고 대표와 62만 구독자를 보유한 충TV 김선태 주무관도 창업과 일자라기를 두고 맞짱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너무 크고 좋은 행사라서 기대가 되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또 우리 충주시도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부에선 유명 유튜버 피식대학이 영상 자기소개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나락에서 성공까지를 주제로 자신들의 극적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식대학입니다. 저희 이번에 첫 진행을 맡았거든요. 3월 29일 현장에서 만나길 바라요. 오마이걸의 축하 공연으로 막을 내리는 MBN Y 포럼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등록할 수 있고 MZ세대들의 꿈과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갑니다. MBN 뉴스 윤현지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아시안컵 선수단 내분으로 논란이 된 이강인이 축구대표팀 합류를 위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들어올 거란 예상과 달리 팬들을 보고 살짝 미소도 지었는데요. 내일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최영규 기자입니다. 대표팀 내분 논란 이후 처음으로 귀국한 이강인은 공항에 나온 팬들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뒤 인터뷰 없이 곧바로 대표팀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지난달 런던으로 찾아가 손흥민에게 사과했던 이강인은 오늘 밤 선수들과 대표팀 관계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할 예정입니다. 내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공식 훈련을 앞두고는 국민과 팬들에게 반성의 뜻을 담은 사과문을 직접 읽을 계획입니다. 따뜻하게 이강인을 맞아준 팬들은 경기장 안에서 실력으로 논란을 잠재우고 대표팀의 진정한 일원이 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좋은 경기 보여주면서 다시
국민들한테 그리고 팬들한테 좀 진심의 마음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제 이례적으로 선수 인터뷰 없이 초반 훈련만 15분 공개한 대표팀은 오늘은 아예 훈련을 비공개했습니다. 내일 태국전 공식 기자회견에 손흥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표팀이 다시 원팀으로 뭉쳐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비구름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울의 비는 일찌감치 잦아들었습니다. 지금은 주로 동쪽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강원 산지를 따라서 20cm 이상의 눈이 더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으로는 적게는 1에서 많게는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전 해안가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오늘은 그 밖에 내륙으로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은 남부 곳곳으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츰 맑아지겠고요. 아침 기온이 다시 낮아집니다. 중부지방은 서울이 1도, 춘천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가 3도, 부산은 4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5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는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